저는 잠깐 제가 오늘 그냥 원래 예정이 없다가 제 책을 쓴 게 이제 신문에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하시라고 했는데요. 제가 책을 이제 저는 여기 캐나다에 15년 살았거든요. 15년 동안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을 뭐 좀 그냥 한국에서 스트레스 없이 여기서 키워보자고 이제 한국을 피해서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애들 교육을 키우면서 이 나라는 왜 애들이 편안하게 그냥 행복하게 사는지 그거를 왜 그런지 교육 시스템을 좀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본 그런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애들을 봐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교육인지 저들이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얼핏 보면은 굉장히 애들 수준 낮은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한국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바보 같잖아요. 근데 대학을 가서 보내고 보니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보이더라고요. 이제 대학 입학 제도가 전체 그 교육 시스템을 다 좌지우지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한국 캐나다 교육을 다 사람들이 안다고 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일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뭐 10분만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그냥 저기 제목 목차들 보시면은 여기서 자녀들을 다 교육을 시켜봤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키가 전체 교육 시스템을 좌지하는 게 입학 제도인데 제가 본 한국과 캐나다의 근본적인 이제 차이가 뿌리부터 다른데 그러니까 나무가 다른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나무가 다른 나무인데 다른 나무를 좌지우지하는 그 가장 중심이 한국에는 수능 시험이라는 게 전국의 애들을 똑같이 보는 시험이라는 게 있고 이 나라는 그런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체 교육 시스템을 이제 좌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제 수능 없는 대학 입학 제도라고 해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한국의 교육 문제를 부모들의 과잉 교육열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도 똑같은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교육열은 있는데 그렇게 난리법석을 안 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처음 시작을 교육열이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학을 어떻게 보내고 그 많은 학생들이 그 유니버시티에 와서 컬리지를 선택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대학에 이제 공부가 어려운 거 그리고 대학에서 입학 사정에서도 한국에서도 요새 이제 입학 사정관 제도라는 걸 해가지고 저기 스펙 그러잖아요. 다 스펙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 스펙이라는 그 이제 아주 잘난 것들을 추리는 게 아니라 너 그냥 뭐 했니? 응? 그 사람들이 한 과거 행적을 봐가지고 인간 댐댐이를 봐서 이렇게 추지를 하는 거지 이거를 그냥 누가 뛰어난 거를 보는 게 아니라는 그런 설명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로 이제 이 애들을 저기 대학에서 뽑는데 얘들 성적들이 다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얘하고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뭉텅거리로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애를 커트라면 딱 이만큼 끝나가지고 90점 이상 딱 끝나가지고 그 중에 너 고등학교 때까지 뭐 했니? 그리고 자기 소개서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인간 댐댐이를 보고 뽑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대학의 이제 입학 시스템. 그리고 대학에서는 굉장히 이제 빡세게 공부를 시키면서 쉬운 입학, 힘든 공부. 그리고 토론토 대학교가 이제 최고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전 세계 대학 랭킹에 토론토 대학교가 19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서 난 게. 근데 제가 그걸 통계를 여기서 대학 입학하는 거에 그 고등학교 입학 성적들의 통계를 쫙 이제 대학들에서 나온 통계가 있어요. 다 그걸 책에다 이제 썼는데요. 그걸 보면은 토론토 대학교가 중간 정도 돼요. 평균 성적 분포도가.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가 퀸스 대학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워털루는 전 세계 200위 랭킹 안에 없어요. 그런 이유, 근데 그 이유가 다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토론토 대학교가 한국에서 보기에는 최고의 대학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여기서도 그럴 수 있지만은 실제로 여기서 대학을 가는 애들이 그렇게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공부 잘 잘하는 애들이 무조건 토론토 대학 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이유가 쉬운 입학 힘든 공부라는 거.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제가 이제 토론토 대학이라는 거를 한 들어와봤을 때 깡패가 문 딱 열어놓고 또 들어와봐 이렇게 하는 식 그러니까 들어가기 쉬운데 들어오면 이제 반 죽는 식의 이제 그런 걸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북미에서는 애들이 공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공을 평균 3번 바꾼다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학교 뭐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별 사회에 나와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대학이 우수한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고등학교 잘하는 애들이 다 뿔뿔이 이렇게 가는 시기 때문에 어느 대학교가 잘났는지 없으니까 걔가 거기서 공부를 얼마큼 잘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 청소대학 나왔다고 대학 그 회사에서 무조건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청소대학보다 더 성적이 높은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적이 더 중요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그 전문대가 이제 이 한 사회의 교육을 떠받치는 가장 중심이 이제 그 사회에 모든 필요한 교육 인력을 공급하는 게 캐나다에서는 대학보다는 컬리지가 사회 교육 인력을 공급하는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 국민의 취업 도움이라고 이런 부제인데, 그 사회 나갔다가 이제 대학 졸업했다가 취직 안 된 사람 다 컬리지 가고, 또 중간에 저기 한 40, 50대 때 시작된 컬리지 가고, 집에서 전업주부하다 애 키우다가 이제 다 키워놓으면 뭐 자빠지려면 또 컬리지 가고, 다 그냥 컬리지가 중심에 있어하고 전 국민력을 들락달락 하면서 교육, 사회 순환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다 보니까 토론토에 있는 저기 4개의 컬리지가 조지 브라운, 세네카, 센테니얼, 험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재학생이 파트타임 다 합치면요, 저기 30만 명이 나와요. 30만 명 정도 되니까 토론토 인구가 저기 300만 정도 되니까 10%가 컬리지에 재학 중이라는 그러니까 파트타임 1시간 더 검증 사람까지 그런 걸 이제 쭉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한국은 한판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을 가는 데서 얘가 의사가 되느냐, 판사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로이어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그 사자가 대학을 입학하는 순간에 결정되는 게 많아요. 요즘은 좀 많이 바뀌긴 하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을 가는 건 이제 전부 다 이게 그 계열별로 들어가서 대학원을 내서 그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대학에 빡신데 들어가면은 학점 못 가니까 다 이제 그게 뿔뿔이 흩어지는 원인도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 고등학교는 애들은 이제 액티비티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대학에서 보기 때문에 고3이 되면은 애들이 공부도 하지만은 자기가 그 액티비티를 만드느라고 전부 다 서클 활동하느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고3이 그 서클 활동의 전성기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무교육인데도 이제 애들이 졸업이 옛날엔 68%였다가 지금 이제 온타리오 81%로 늘었는데, 이제 그게 그냥 무조건 책가방만 들고 다닌다고 이제 졸업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미니멈 리퀘어먼트를 넘겨야지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캐나다의 이제 아카데믹하고 어플라이드 코스가 이제 그 학교에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또 스페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한국에 이제 특목고라는 식으로, 여기는 특목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3개가 나눠져 있지만은 과열 경쟁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한국은 무조건 이제 특목고가 생기니까 전부 다 거기 가려고 이제 또 중학교, 초등학교 이 입시 경쟁이 막 생기고 난리가 났잖아요. 밑으로 다 이제 난리가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 나라는 그게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각각의 그룹의 애들을 따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그룹에서는, 그러니까 스페셜 프로그램이 있으면 스페셜 프로그램 걔들끼리만 평가를 해갖고 걔들 항상 따로 매기는 거예요. 이 다른 아카데미하고 어플라이드하고 시험 같이 보는 시험이 전혀 없어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그 표준 시험이 없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특목고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 외국 공부 시킨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서, 거기는 이제 우수한 교육 자원들이 다 있는 거죠. 이제 애들도 똑똑하지만 선생님들도 이제 우수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근데 그 나중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시험을 봐버리니까 꽁지를 다름다름 매달려서도 특목고를 가면은 나중에 전체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제가 이제 제 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교육 철학,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 한국하고는 완전히 이제 뿌리가 다른 교육 시스템이라는, 한국 완전히 경쟁 시스템이고, 이 나라는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그 철학 같은 거. 그리고 무조건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 일치시키려고 다 그러지만은, 이 나라는 그냥 애들 지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이제 교육 철학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돈 안 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해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이제 대학교까지 어떻게 돈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한국에 이제 한국의 학교에서도 인권이 애들의 인권이 너무 무시돼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금 많이 바쁘자라고 뭐 그런 거 이제 아직도 그런 그 규율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라에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장애인들을 세퍼레이션 시켜갖고 교육을 안 시키고 다 일반 공립학교에서 다 받아주는데 그거를 인클루시브 에듀케이션이라고 포용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 이제 장애인들을 따로 시키면 걔네들이 어쨌든 분리해 놓으면은 성장을 하고 사회에 섞여서 걔네들이 자립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다 그리고 정상인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게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하려면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야 된다고 해서 이제 같이 키우라고 했어요. 그걸 제가 그런 포괄 수행교육이라는 걸 갖다가 착한 공교육의 종결자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해갖고요. 그리고 운동도 한국은 운동 잘하는 애들은 공부 다 때려치고 수업 시간 떼먹고 다 운동